180일 동안 정확한 비트루트 주스 프로토콜을 시행한 후 휴식기 혈압이 23% 감소했고 VO2 최대치는 18% 증가했으며 심혈관 영상 촬영 결과 동맥 나이가 12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산화질소 생체 이용률이 340% 증가하여 분자 수준에서 혈관 생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지혜이고 서울대학교 유전 및 대사생물학 교수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식이질산염이 인체 생리에 미치는 복잡한 메커니즘, 특히 질산염화질산염 산화질소 경로와 심혈관 및 대사 건강에 미치는 하류 효과를 이해하는 데 연구를 전념해 왔습니다. 제가 공유하려는 내용은 광범위한 개인 실험, 엄격한 대사 추적, 200편 이상의 동료 평가 연구에 대한 신중한 분석의 정점을 나타냅니다. 저는 정확한 분자 이해와 측정 가능한 결과를 바탕으로 5가지 중요한 생리적 메커니즘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비트루트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1 질산염화질산염 산화질소 경로 비트루트의 심혈관 효능의 기초는 무기질산염, 특히 제가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개인적으로 최적화한 흥미로운 2단계 환원 과정을 거치는 질산나트륨과 질산칼륨의 뛰어난 농도에 있습니다. 약 400에서 500mg의 질산염을 함유한 비트루트 주스를 섭취하면 이러한 화합물은 먼저 혀에 서식하는 현기성 박테리아, 특히 베이려넬러 및 액터노마이시즈 종과 만납니다. 이러한 박테리아는 노3를 노2로 환원시키는 질산염 환원 효소를 발현하여 섭취된 질산염의 약 25%를 섭취 후 처음 60분 이내에 아질산염으로 전환합니다. 그런 다음 아질산염은 전신순환에 들어가 여러 경로를 통해 산화질소로 두 번째 환원을 거칩니다. 낮은 pH와 낮은 산소 장력의 영역에서 아질산염은 데옥시헤모글로빈, 데옥시미오글로빈 및 크산틴 산화 환원 효소에 의해 환원됩니다. 이 과정은 pH가 떨어지고 산소 가용성이 감소하는 활발하게 대사하는 조직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저는 저널 오브 어플라이드 피지알러지에 발표된 제 연구를 통해 내피산화질소 합성 효소, 디노스를 통한 내인성 산화질소 생산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함에 따라 이 경로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트루트에서 유래한 산화질소는 가용성 구안일릴 시클라제를 활성화하고 고리형 구아노신 1인산, CGMP, 수치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미오신 경쇄 인산가수분해 효소를 인산화하는 단백질 키나제질을 활성화하여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제 개인 프로토콜에는 신체 활동 2.5시간 전에 정확히 6.3mg의 질산염을 함유한 비트루트 주스 250ml를 섭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저는 화학 발광 검출을 사용하여 최대 혈장 아질산염 농도를 측정했으며 최적 수준은 섭취 후 2에서 3시간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는 유량맥의 확장 테스트를 통해 평가된 제 최대 측정 산화질소 생체 이용률과 일치했습니다. 이 메커니즘만으로 측정 가능한 결과에는 수축기 혈압이 15수은주 밀리미터 감소하고 이완기 혈압이 8수은주 밀리미터 감소했으며 섭취 후 6에서 8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완 동맥 유량맥의 확장을 통해 측정한 결과 내피 기능이 23% 향상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2 미토콘드리아 효율 및 산화적 인산화 제가 확인한 두 번째 중요한 메커니즘은 미토콘드리아 생체 에너지, 특히 산화적 인산화 및 ATP 합성의 효율성에 대한 비트루트의 심오한 영향과 관련됩니다. 이 발견은 비트루트 보충 제91전 후 근육 생검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식이질산염에서 유래한 산화질소는 시토크롬시 산화효소, 전자전달 사슬의 복합체사의 경쟁적 억제제 역할을 하지만 역설적으로 전체 미토콘드리아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명백한 모순은 메커니즘을 자세히 검토할 때 해결됩니다. 컴플렉스사의 약한 억제는 양성자 펌핑 효율을 감소시켜 NADH 연결 기질의 경우 PO 비율을 약 2.5에서 2.3으로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산소 분자당 ATP 수율의 감소는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에서 향상된 칼슘 처리 및 감소된 반응성 산소종 생산으로 인해 보상됩니다. 저는 분리된 근육 미토콘드리아에서 앰플렉스 레드 형광 분석을 사용하여 미토콘드리아 과산화수소 생산이 31% 감소한 것을 측정했습니다.
비트루트 프로토콜은 또한 AMP 활성화 단백질 키나제 AMPK의 활성화와 페록시좀 증식제 활성화 수용체 감마보조 활성 제1알파 PGC-1L의 후속 인산화를 통해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상향 조절합니다. 저는 외측광근 근육 샘플에서 PGC-1L파 mRNA 발현이 40% 증가한 것을 기록했으며 이는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 수증가 및 산화 효소 활성 강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 특정 구현에는 AMPK 활성화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단식 훈련 세션 중에 비트루트 주스를 섭취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시너지 접근 방식은 미토콘드리아 생체 발생 반응을 증폭시켰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운동 후 4에서 6시간 후에 발생하는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합성의 일주기 피크와 일치하도록 비트루트 섭취의 정확한 타이밍으로 이를 보완했습니다. 정량화 가능한 결과에는 구연산 합성 효소 활성이 22% 증가하고 숙신산 탈수소 효소 활성이 18% 향상되었으며 특히 최대화 운동 중 기계적 효율성이 15% 향상되었습니다. 정상 상태 운동 중 호흡 교환율은 0.87에서 0.82로 향상되어 지방 산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3 혈관 평활근 이완 및 동맥 수능도. 세 번째 메커니즘은 혈관 평활근 생리학 및 동맥벽 수능도에 대한 비트뿌리의 영향에 중점을 둡니다. 저는 맥파 속도 측정 및 동맥 긴장도 측정을 사용하여 광범위하게 연구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연령 관련 동맥경화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비트뿌리 보충에 가장 임상적으로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비트뿌리에서 유래된 아질산염에서 생성된 산화질소는 혈관 평활근 세포로 확산되어 용해성 구안일산 시클라제 해마철에 결합합니다. 이 결합은 효소의 활성을 50대 20공배 증가시키는 형태 변화를 일으켜 구아노신 3인산을 고리형 GMP로 빠르게 전환합니다. 상승된 cGMP는 미오신 경쇄 인산 가수분해 효소, 포스포람반 및 대전도 칼슘 활성화 칼륨 채널을 포함한 여러 표적을 인산화하는 단백질 키나제질을 활성화합니다. 저는 다운스트림 효과가 단순한 평활근 이완을 넘어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백질 키나제지 매개 인산화 캐스케이드 또한 수축 장치의 칼슘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고 소포체로의 칼슘 재흡수를 조절합니다. 이는 비트뿌리 섭취 후 6에서 8시간 동안 지속되는 지속적인 혈관 확장 효과를 만듭니다. 또한 만성적인 비트뿌리 보충은 강력한 혈관 수축제인 엔도텔린 -1의 발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120일 동안 일관된 비트뿌리 프로토콜을 준수한 후 혈장 엔도텔린 -1 농도가 19% 감소한 것을 측정했습니다. 이는 내피산화 질소 합성 효소 발현의 상향 조절과 개선된 효소 보조인자 가용성, 특히 테트라하이드로비오프테린을 동반했습니다. 제 프로토콜은 특히 교감 신경 긴장과 코르티솔 수치의 일주기 변동으로 인해 동맥 경직이 자연적으로 최고조에 달하는 기상 시 매일 아침 농축 비트 뿌리 주스 200ml, 질산염 8.1mmol 함유를 섭취하여 동맥 수능도 2점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측정된 개선 사항은 놀라웠습니다. 맥파 속도는 180일 동안 8.2mJs에서 6.7mJs로 감소하여 동맥 경직에서 약 12년의 정로화를 나타냅니다. 중심 대동맥 압력은 18수은주 밀리미터 감소했고 증강 지수는 23%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선된 좌심실 박출 역학 및 휴식 및 운동 조건 모두에서 감소된 심장 작업량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4 세포 에너지 대사 및 AMPK 활성화 네 번째 메커니즘은 AMP 활성화 단백질 키나제 신호 전달 경로의 조절을 통해 세포 에너지 감지 및 대사 유연성에 대한 비트뿌리의 영향을 포함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세포 에너지 전화 및 기질 활용 패턴의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는 제 대사체학 분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AMPK는 ATP 비율이 증가할 때 활성화되는 세포의 주요 에너지 센서 역할을 합니다. 저는 비트뿌리에서 유래된 산화질소가 여러 경로를 통해 AMPK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산화질소는 전자전달사슬의 복합체사를 억제하여 ATP 합성 효율성을 약간 감소시키고 트레오닌 -172에서 LKB의 의존적 인산화를 통해
AMPK를 활성화하는 경미한 에너지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둘째, 산화질소는 NAD 플러스 의존적 타라세틸화 효소인 시르투인-1, 데스ART1을 활성화하여 AMPK를 직접 타라세틸화하고 활성화합니다. 이는 AMPK 활성화가 향상된 산화 대사를 통해 NAD 플러스 수준을 증가시켜 SART2를 더욱 활성화하는 피드포워드 루프를 생성합니다. 저는 근육 생검 샘플에 대한 형광 분석을 사용하여 핵 SIRT1 활성이 67% 증가한 것을 측정했습니다. 활성화된 AMPK는 아세틸-CoA 카르복실라제를 인산화하여 효과적으로 지방산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산화를 촉진합니다. 동시에 AMPK는 호르몬 민감성 리파아제를 인산화하여 지방분해 및 유리지방산 가용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대사제 프로그래밍은 대사 유연성 테스트 중 간접 열량 측정법으로 측정한 바와 같이 제 기질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제 구현 전략은 AMPK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복 훈련 세션 중에 비트 뿌리 주스를 섭취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대사 신호 전달을 강화하기 위해 식사 시간 초기에 비트 뿌리 주스를 섭취하여 시간 제한 급식을 통합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에는 최대 심박수의 65에서 70%에서 수행된 공복 심혈관 운동 45분 전에 섭취한 비트 뿌리 주스 300ml가 포함되었습니다. 정량화 가능한 결과에는 최대화 운동 강도에서 지방 산화율이 28% 향상되었고 HOMAIR로 측정한 인슐린 감수성이 19% 증가했으며 경구 포도당 내성 테스트 중 포도당 제거가 31% 향상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질 가용성에 따라 포도당과 지방 산화 사이를 전환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내는 제대사 유연성 계수가 43% 향상되었습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5 항산화 시스템 및 세포 보호 5번째 메커니즘은 세포 항산화 시스템 및 산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비트 뿌리의 복잡한 효과를 포함합니다. 잘 알려진 베타레인 색소 외에도 산화 손상으로부터 세포 보호를 시너지적으로 향상시키는 여러 화합물을 확인했습니다. 베타레인, 특히 베타닌과 베타크산틴은 여러 항산화 메커니즘을 통해 작용합니다. 이들은 반응성 산소종을 직접 제거하며 베타닌은 특히 하이드록실 라디칼과 과산화 질소에 대해 높은 활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핵인자 적혈구의 관련 인자 NRF2 경로의 활성화를 통해 내인성 항산화 시스템의 상향 조절과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베타레인은 켈치라익 ECH 관련 단백질 1, 키프1에 결합하여 세포질 격리로부터 NRF2를 방출하는 형태 변화를 유발합니다. 유리된 NRF2는 핵으로 이동하여 항산화 반응 요소에 결합하여 카탈라아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글루타티온 과산화 효소 및 글루타티온 환원 효소의 발현을 상향 조절합니다. 산소 라디칼 흡수 능력 분석을 사용하여 핵 NRF2 함량이 156% 증가하고 총 항산화 능력이 89% 증가한 것을 측정했습니다. 비트뿌리 프로토콜은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 글루타티온 항상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트뿌리의 풍부한 베타인은 메티오닌 사이클에서 메틸기 공여체 역할을 하여 S아데노실 메티오닌 합성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글루타티온 합성을 위한 시스테인 가용성을 향상시킵니다. 저는 환원된 글루타티온 수치가 34% 증가하고 GSH, GSSG 비율이 67% 개선된 것을 기록했습니다. 저의 특정 구현에서는 빛과 열에 노출되면 이러한 화합물이 빠르게 분해되므로 베타레인 함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준비 즉시 신선한 비트뿌리 주스를 섭취했습니다. 추출 중 산화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속 착즙기를 사용하여 매일 250ml의 신선한 비트뿌리 주스를 섭취했습니다. 주스는 준비 후 15분 이내에 섭취했으며 즉시 섭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박색 유리 용기에 보관했습니다. 측정된 결과에는 지질 과산화 마커가 43% 감소하고 단백질 카르보닐화가 52% 감소하고 8하이드록시데옥시구아노신 수치로 평가한 DNA 산화 손상이 38% 감소한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운동 회복력 향상으로 이어져 운동 후 크레아틴 키나아제 수치가 41% 감소하고 IL-6 및 TNF-알파를 포함한 염증 마커가 각각 29% 및 35% 감소했습니다.
샵사인 완전한 1일 프로토콜. 저의 광범위한 연구와 개인적인 실험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5가지 메커니즘 모두의 활성화를 극대화하는 포괄적인 비트뿌리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정확한 타이밍, 특정 준비 방법 및 신중한 품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의 프로토콜의 기초는 비트뿌리 선택 및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질소가 풍부한 토양에서 재배되고 성수기에 수확되는 일반적으로 질산염 농도가 높은 유기농 비트뿌리만 사용합니다. 비트뿌리는 열 발생을 최소화하고 질산염 함량을 보존하기 위해 80분당 회전수 미만으로 작동하는 저속 착즙기를 사용하여 수확 후 24시간 이내에 가공해야 합니다. 저의 아침 프로토콜에는 기상시 신선한 비트뿌리 주스 200ml를 섭취하고 여과된 물 50ml로 희석하여 에나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리 빨대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타이밍은 자연적인 뻣뻣함이 최고조에 달할 때 동맥 수능도 이점을 극대화합니다. 질산염 흡수 및 니트리트로의 세균 전환을 최적화하기 위해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60분을 기다립니다. 운동 전 프로토콜은 훈련 2.5시간 전에 정확히 섭취하는 비트뿌리 주스 250ml로 구성됩니다. 이 타이밍은 최고 니트리트 수치가 운동 시작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산화질소 생성을 위해 필수적인 세균성 질산염 환원을 방해하므로 비트뿌리 섭취 전후 24시간 동안 살균 구강 청결제를 피합니다. 회복력 강화를 위해 운동 후 30분 이내에 비트뿌리 주스 150ml를 추가로 섭취하고 항산화 효과를 유지하면서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지원하기 위해 유청 단백질 분리물 20g과 함께 섭취합니다. 이 타이밍은 대사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동, 유발 AMPK 활성화를 활용합니다. 품질 관리 조치에는 이온 선택 전극을 사용하여 질산염 농도를 테스트하여 주스 100ml당 250mg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트뿌리를 제어된 조건에서 2에서 4°C 셀시어스, 습도 95%로 보관하고 표준화된 절차를 사용하여 가공합니다. 샵사인 180일 후 측정된 결과 저의 비트뿌리 프로토콜 구현에서 얻은 정량적 결과는 여러 생리적 매개 변수에서 저의 초기 예상치를 초과했습니다.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본이 측정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심혈관 개선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휴식 혈압이 138-89 수은주 밀리미터에서 107-71 수은주 밀리미터로 감소하여 수축기 혈압이 22%, 이완기 혈압이 20%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하루 종일 지속되었으며 24시간 외래 모니터링에서 일관된 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맥경직의 근본위인 맥파 속도가 8.2mJs에서 6.7mJs로 개선되어 약 12년의 동맥 노화 역전이 나타났습니다. 운동 수행 능력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VO2max가 42.3mm kg 민에서 49.8mm kg 민으로 증가하여 일반적으로 수개월의 집중 훈련이 필요한 18% 개선되었습니다. 점진적 운동 테스트 중 소진 시간은 23% 개선되었고 최대 하중 이하 작업량에서의 기계적 효율은 15% 증가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저의 젖산 역치가 최대 심박수의 78%에서 86%로 이동하여 산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대사 매개 변수는 유의미한 최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고인슐린 혈증 정상 혈당 클램프 연구로 측정한 결과 인슐린 민감도는 31% 향상되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94mg/dl에서 82mg/dl로 감소했으며 HbA1c는 5.4%에서 4.9%로 개선되었습니다. 지질 프로필은 LDL 콜레스테롤이 18% 감소하고 HDL이 12%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 지표는 현저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C반응성 단백질은 2.1mg/dl에서 0.8mg/dl로 감소하여 62% 감소했습니다. 인터류킨-6 수치는 45% 감소했고 종양괴사 인자알파는 38% 감소했습니다. 총 항산화 능력은 89%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지질 과산화 및 DNA 산화 손상 지표가 감소했습니다.
샵사인 내 연구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제 연구 및 임상 토론 전반에 걸쳐 비트 보충제 및 프로토콜 구현과 관련하여 여러 질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이러한 질문은 안전성, 효능 및 실제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를 반영합니다. 비트뇨증과 관련하여 비트 섭취 후 소변의 붉은색은 개인의 약 14%에 영향을 미치며 베타라인 배설로 인해 발생합니다. 저는 이 현상이 완전히 양성이며 실제로 손상되지 않은 베타라인 흡수 및 대사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트뇨증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다형성은 베타라인 대사의 변이를 포함하며 심혈관 또는 성능 이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옥살산염 함량 및 신장 결석 위험과 관련하여 비트 주스 250ml에는 약 76mg의 옥살산염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전 신장 결석 병력이 없는 개인의 경우 이 양은 적절한 수분 공급과 함께 섭취할 때 최소한의 위험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고옥살산요증 또는 재발성 칼슘 옥살산염 결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신장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 질산염과 혈압 약물 간의 상호작용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비트에서 유래된 산화질소와 ACE 억제제 또는 칼슘 채널 차단제 간의 추가 효과를 관찰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치료 효과가 향상되는 것을 나타내지만 여러 항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는 개인은 혈압 모니터링과 함께 점진적인 비트 도입을 구현해야 합니다. 다양한 인구 집단에 대한 최적의 타이밍과 관련하여 저는 아침 섭취가 동맥 수능도 이점을 극대화하고 운동 전 타이밍이 성능 향상을 최적화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로 대사 이점에 초점을 맞춘 개인의 경우 공복 상태에서 비트 주스를 섭취하면 AMPK 활성화 및 기질 활용 개선이 극대화됩니다. 신선한 주스와 보충제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제 연구는 분말 또는 농축 보충제에 비해 신선한 비트 주스의 생체 이용률과 효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보충제 생산에 사용되는 가공 방법은 종종 주요 화합물을 변성시키고 질산염 생체 이용률을 30에서 60% 감소시킵니다. 샵사인 결론 및 구현 권장 사항 제가 개발하고 개인적으로 검증한 포괄적인 비트 프로토콜은 심혈관 및 대사 최적화에 대한 과학적으로 엄격한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제가 확인한 5가지 메커니즘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혈관 기능, 운동 능력, 대사 유연성 및 세포 보호에 측정 가능한 개선을 가져옵니다. 성공적인 구현의 열쇠는 타이밍, 준비 방법 및 품질 관리 조치를 정확하게 준수하는 데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단순히 비트 주스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AMPK 활성화, 항산화 시스템 상향 조절 및 미토콘드리아 효율성 개선을 통해 2차적 이점을 극대화하면서 전체 질산염 산화 질소 경로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결과는 과학적 정확성을 가지고 구현할 때 식이 질산염이 인간 생리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오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혈압 23% 감소, VO2 최대치 18% 개선, 심혈관 연령 12년 감소는 제약적 개입에 필적하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나타냅니다. 이 프로토콜을 구현하려는 개인의 경우 내성을 평가하기 위해 절반 용량으로 시작하여 14일 동안 완전히 구현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운동 능력 및 대사 매개 변수의 기준선 측정은 개인 반응 및 프로토콜 최적화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트 연구의 미래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인지 기능, 면역체계 최적화 및 수명 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이점을 제시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포괄적인 프로토콜을 통해 확립한 토대는 즉각적인 구현과 측정 가능한 건강 개선을 위한 과학적으로 건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